양자중력 이론에서는 시간이라는 변수가 아예 없어요. 선천적 시각장애인들이 수술을 통해서 눈과 귀를 다시 얻었어요. 그분들은 못 봐요. 보고 있는데 보고 있지 않다 라고 말하거든요. 선천적 시각장애인을 보게 만드는 것은 교육자의 역할이다.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다 하고 하나씩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눈을 뜨게 된 사람들이 큰 우울증이나 커다란 심리적 위기를 겪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89만의 대형 유튜버 일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시간이란 무엇인가요? 시간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과학에서 가장 재미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바뀌어 왔거든요. 시간이라는 게 예전에 뉴턴 때는 그냥 배경이 이렇게 있고 시간이 흐른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든 저 우주 멀리서든 똑같이 1초가 흐르면 1초가 흐르는 거고, 너도 나도 어디 있든 간에 상관없이 그냥 절대적인 시간이 이렇게 흐른다 라고 했었는데, 아인슈타인이 나오면서 상대성 이론이 나오면서 시간과 공간은 연결돼 있고 관측하는 위치마다, 관측자마다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라는 엄청 이상한 개념이 나왔죠. 그러다가 양자역학에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은, 양자역학은 세상을 파동 방정식으로 서술을 해요. 파동 함수로. 근데 그냥 단순히 시간이라는 거는 파동 함수가 어떻게 진화하는지 책갈피처럼 이때는 이랬고 저때는 저랬고 하는 책갈피 역할을 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이론 내에서, 양자역학 이론 내에서 어떤 양을 측정하고 서로 상호작용하는,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책갈피처럼 이 방정식이 이렇게 진화하는 거를 하나씩 이때는 뭐 이렇게 보여주는 변수일 뿐이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러다가 조금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모두 이으려고 하는 시도로 나온 양자중력 이론이라고 있어요. 양자중력 이론에서는 윌러 드위트 방정식을 활용해서 파동을 설명하고 하는데, 그 윌러 드위트 방정식에는 시간이라는 변수가 아예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정말 근본적으로 우리 우주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은 시간이라는 게 필요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실제로 양자중력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진지하게 이렇게 말해요. 시간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뭐냐면은, 우주는 정적이다. 우주는 변하지 않고 정적이다.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지금까지 나온 과학 이론 중에 가장 최전선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양자중력 이론에서 시간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우주는 정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시간은 당연하게 흐르고 있고 이렇게 세상이 변화하고 있는데, 어떻게 근본적으로 가면은 시간이 없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제가 하나씩 따져 볼게요. 이제 일본 과학에서는 되게 철학적인 접근도 되게 좋아하니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재밌는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시간이 흐르려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시간이 필요하려면은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어야 돼요. 뭐를 보고 시간이 흐른다고 할까요? 어떻게 처음에 시간이라는 게 있다, 시간이 흐른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그럼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왜냐면 이 세상에 변화하지 않으면은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어. 그러면 시간이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말도 못할 거 아니에요. 뭔가 변화해야지 시간이 흐른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뭔가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게 있어요. 변화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필요해요. 그 대상이 뭐라 하냐면은, 이 세상에서 독립적이고 연속적인 어떤 대상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뭔가가 변화하려면은 뭐 이 핸드폰도 그렇고 뭐 종이 이런 것도 그렇고 이 옷도 그렇고 나의 뭐 피부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런 게 있어야 변화한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이 세상에서 이 우주랑 독립되고 연속적인 어떤 존재가 있느냐 하고 생각을 해보면은 되게 재밌는 걸 발견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하늘에 태양이 있잖아요. 태양은 맨날 우리 하늘에 떠가지고 세상을 밝혀주잖아요. 근데 태양이 진짜 있냐 생각해보면은, 태양은 사실 수소원자 4개가 핵융합으로 헬륨원자 하나가 되면서 잉여 에너지가 E는 mc 스퀘어로 해가지고 폭발하면서 계속 폭발하는 연쇄 작용을 하는 게 태양이에요. 우리는 그 계속해서 수소원자가 헬륨원자가 되면서 폭발하는 그 연쇄작용, 수십억 년 동안 연쇄작용을 하는 것을 뭉뚱그려서 태양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태양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실제로 존재하는 건 그런 어떤 상호작용일 뿐이잖아요. 그러면은 태양은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태양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들이 그렇겠죠? 방금 전에 말한 뭐 종이나 핸드폰, 나의 옷, 나의 피부, 모든 것이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세상과 독립되어 있는 어떤 존재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계속 어떤 것과 상호작용일 테고, 그래서 이 종이도 그렇고 핸드폰도 그렇고 한 수천 수만 년 흐르면은 썩고 없어지겠죠? 뭔가 계속 상호작용 중인 어떤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종이다, 이건 핸드폰이다, 이거는 옷이다, 이건 피부다 라고 부르는 건 사실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어떤 상호작용인 것을 우리가 흐린 눈을 뜨고 이건 뭐다, 이건 뭐다 하면서 개별적인 존재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독립적인 존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시간이 흐르려면 변화가 있어야 되고 변화가 있으려면은 독립적인 존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독립적인 존재가 없는 것이냐? 제 생각에는 아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원자라는 건 존재하지 않냐? 우리를 구성하는 원자라는 건 존재하지 않냐? 근데 원자라는 거를 연구하는 학문이 양자역학이잖아요. 미시세계를 연구하는 학문. 근데 미시세계를 연구하는 그 양자역학에서 뭐라고 말해요? 그 작은 입자들에 대해서? 그 작은 입자들이 존재한다고 할까요? 아니면은 그냥 전자구름이 있다. 그래서 여기 존재할 확률이 뭐 몇 퍼센트고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거기서 절대로 원자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 원자가 이렇게 이동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확률의 구름으로 구름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가지고 구름이 있고 이 원자를 하나씩 측정하려고 하면은 그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라고 하잖아요. 운동량 측정하면은 위치 알 수 없고 위치 측정하면 운동량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전자가 얼마나 빠르게 이동하는지 측정할 수 있으면은 그 전자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고 어디 있는지 위치를 측정할 수 있으면 얼마나 빠르게 이동하는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걸 두고 우리는 과연 독립적인 어떤 원자라는 존재가 있다고 말할 수 있냐? 측정을 해야지만 어떤 반응을 볼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이게 어떤 독립적인 존재가 우리 세상을 구성한다고 말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하나의 커다란 상호작용이다. 그게 원자 레벨로 아주 작게 가도 똑같다. 생각해봐요. 우리 몸은 다 원자로 돼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원자는 나이를 먹지 않잖아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늙고 나이를 먹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원자의 조합인데 원자는 늙지 않고 시간이 안 흐른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늙고 시간이 흐르는 것처럼 보일까? 아마도 이거는 진짜로 세상에 우주에 시간이 존재해서 흐르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재밌는 생각인데 되게 이거를 조금 더 와닿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내게 없던 감각이라는 책에서 이런 게 나와요. 내게 없던 감각은 어떤 걸 다루냐면은 선천적 시각장애인들, 청각장애인들이 수십 년 후에 수술을 통해서 눈과 귀를 다시 얻었어요. 그래서 세상을 보고 들을 수 있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연구하면은 재밌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보이지 않던 사람이 처음 보게 됐잖아요. 그래서 눈을 딱 떴어요. 그럼 그 사람들 이 세상을 보고 어떻게 반응할까요? 와 이러면서 막 와 드디어 난 본다 하면서 와 이게 보는 세상이구나 라고 생각할 것 같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분들은 일단 못 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딱 눈을 딱 뜨고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뭔가 막 이렇게 막 변화가 있고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막 하는데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도 못 봐요. 뭔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걸 못 따라가고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게 왜 그렇냐면은 일단 이 사람들은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예로 치자면은 눈을 제외한 다른 감각으로 세상을 인지해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촉각이든 후각이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짚으면서 세상을 인지해 나왔어요. 그래서 촉각에 의존해가지고 세상을 이미 구현해 놨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데 우리는 공간을 이동한다고 말하지만 그분들은 공간이라는 개념이 없고 그냥 시간만 따져요. 아, 여기서 화장실까지 가는데 3m, 4m 이게 아니고 2초, 3초 이런 식으로 시간만 따지더라고요. 근데 눈을 딱 뜨게 됐잖아요. 아무것도 못 봐요. 보고 있는데 보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선천적 시각장애인을 보게 만드는 것은 의사의 역할이 아니고 교육자의 역할이다.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다 하고 하나씩 다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눈을 뜨게 된 사람들이 정말 대부분이 다 큰 우울증이나 커다란 심리적 위기를
겪어요. 이게 다 하나하나씩 배워야지만 되는 거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한테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데 태어나자마자 이걸로 다 세상을 인지하기 시작했으니까. 근데 이분들은 그게 아니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다 배워야 돼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구분하는 이건 책상이야, 이건 뭐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상이 변한다 라고 말을 해왔던 거는 결국엔 이 세상이 진짜로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있었다는 거죠. 예, 재밌는 게 인터넷에 쳐보면은 와인잔과 얼굴 착시 효과라고 나와요. 그냥 가운데는 와인잔이 이렇게 있고 옆에는 양옆으로 얼굴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경계선이 겹쳐져 있어가지고 얼굴을 보면은 가운데는 와인잔을 볼 수 없고 와인잔을 보면은 양옆에 있는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이 얼굴을 볼지 와인잔을 볼지 두 개를 동시에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경계선을 같이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와인잔이 존재하는지 얼굴이 존재하는지 내가 인식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세상에 이렇게 큰 도화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 도화지에 이렇게 휘어진 선을 딱 그어요. 그럼 이 선은 볼록한 선이 생겼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볼록한 선이 생긴과 동시에 뭐가 생기죠? 오목한 선이 생기죠. 여기는 볼록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 오목하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선은 볼록함의 선일까 오목함의 선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볼록함의 선도 아니고 오목함의 선도 아니거든요. 또는 볼록함의 선이자 오목함의 선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 말은 뭐냐면은 이걸 내가 볼록함의 선으로 볼지 오목함의 선으로 볼지는 내가 인식적으로 선택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한 내가 이거를 와인잔으로 볼지 아니면 얼굴로 볼지는 내가 인식적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와인잔과 얼굴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요런 그림이 있는 거고, 사실은 볼록함과 오목한 선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요런 게 있는 건데 내가 인식적으로 이걸 딱 구별해 놔가지고 변화라는 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간은 세상에 흐르는 게 아니고 시간은 우리가 만든 것이고 우리가 곧 시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곧 시간이다. 시간은 눈으로 파악한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일까요? 이게 진짜 재밌는 저거인데 우리는 기억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진짜 철학적으로 아주 근본적으로 내려가지고 이 세상이 왜 없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나는 과거도 있었고 나는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사람이고 하려면은 어떤 게 기억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과거라는 거는 머릿속에만 있고 사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순간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면 세상이 존재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무아지경으로 심취해 있을 때 여러분도 뭔가 좋아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주 미친 듯이 좋아하는 것들. 그래서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흠뻑 빠져 있는 것들.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뭐 음악 같은 것도 그럴 수 있고 아니면 축제 같은 데 갔을 때 막 무아지경으로 막 흥청망청 이렇게 막 놀아요. 그러면은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게 논 날은 1시간, 2시간이 아예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재밌게 놀아요. 그때야말로 저는 진짜 무아지경으로 지금 이 순간에 계속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기억이 나는 것들은 어떻게 기억이 나냐면은 하나의 이야기로서 내가 이때 뭐를 했다. 지금 이 순간에 있지 않고 과거나 미래를 생각하면서 어떤 이야기로서 내가 축제를 갔다 왔다. 내가 뭔가 게임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로서 기억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없으면은 그런 기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기억이 나기 위해서는 과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현재를 산단 말이에요. 그게 모순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지금 이 순간밖에 없는데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면은 세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진짜 심취해가지고 음악을 막 페스티벌에 가가지고 저 페스티벌 엄청 좋아해서 음악을 막 엄청 심취해서 들을 때 내가 진짜 좋아하는 뭐 음악가, 가수, DJ가 와가지고 1시간 동안 플레이를 했어요. 근데 제가 저번에 갔을 때 1시간을 플레이를 했는데 이 사람이 온 것까지 기억나는데 딱 정신을 차려보니까 1시간이 지나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빠져있어서 1시간이 지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시간이 저한테는 없어졌거든요. 근데 저는 이 1시간을 완전 무아지경으로 있었는데 무아지경으로 있었다는 기억이 아예 없고 그냥 없어요. 그 말은 이 세상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우리의 상상력을 동반한 이야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시간을 만들어낸 이유는
이 세상이 있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근데 이게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라 가지고 이 세상이 있기 위해 시간이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세상이 있는 거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과학을 좋아하지만 이렇게 철학적인 접근도 많이 하는 이유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철학적인 접근을 하지 않으면은 과학에서 이렇게 갇혀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인지를 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뭐고 나는 누군가, 이런 것들을, 뭐 시간은 뭔가,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철학적인 접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는 걸 좋아합니다. 시간이 하나의 차원으로 이미 존재한다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환상에 불과한가요? 자유의지가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주제인데, 이거를 어떻게 접근해도 결론은 똑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과학적으로, 유물론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다 뇌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잖아요. 뇌가 어떻게 작동하냐, 뭐 신경전달 물질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수용체와 결합을 하면서 뇌가 번쩍이면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한다라는 것에 만약에 동의를 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자유의지가 존재하지 않겠죠? 왜냐면은 우리는 그런 분자의 이동을 조종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작용과 반작용일 뿐일 테니까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관념론적으로 그래도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거는 내가 한다고 느껴진다, 그래서 자유의지가 있지 않냐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다 생각하고 해가지고 우리의 의지대로 행동하고 생각한다고 하지만, 어떤 연구원들이 실험 대상자를 두고 뇌의 어떤 부분을 자극해가지고 팔을 이렇게 들어올리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몰래 했거든요. 그렇게 팔을 들어올리게 만든 다음에 시침이 뚝 떼고 그 사람한테 너 왜 팔 들어올렸어? 라고 말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나 이러이러해서 올렸어, 저러저러해서 올렸어 하면서 뭔가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내가 든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속 내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연구원들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일어난 행동에다가 이유를 계속 붙이고 있다라는 게 과학적인 결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뭐라고 정의하냐에 따라 자유의지가 있다 없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자유의지는 환상이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